안녕하세요. 아빠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자란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아빠는 환경미화원이셨어요. 지금이야 환경공무관으로도 불리며 많이 존중받게 된 직업이지만 옛날만 해도 사람들은 청소부라고 부르며 아빠의 직업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학창 시절엔 저도 아빠 직업 때문에 놀림을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전 치고받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애들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전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아빠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거든요. 또한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부지런히 일하던 아빠를 무시하는 애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야, 너 손 좀 맵더라? 사실 나 부모님 안 계셔. 지금은 삼촌네랑 같이 살고 있어. 그래서 애들이 놀리든 말든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네가 질투났었어. 근데 사실은 그런 네가 멋지다고 생각했었다.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친구할래? 야, 고은아, 우리도 미안했어. 우린 그냥 처음엔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친 건데, 우리가 도가 지나쳤어. 사과의 의미로 우리가 떡볶이 사줄게. 학교 끝나고 먹으러 갈래? 그렇게 당당히 살아가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제일 많이 놀렸던 중학교 친구들과는 지금까지 만나는 절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제가 부러웠다던 친구는 나중엔 제 결혼식 때 축가를 불러주며 가장 많이 울기도 했죠. 또한 그 친구는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자신을 친딸처럼 대하며 잘해주었던 저희 아빠를 가장 좋아하게 되기도 했어요. 퇴직 축하합니다. 퇴직 축하합니다. 전 이렇게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아빠를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턴 공무원까지는 아니어도 공무직으로 전환되며 직업에 대한 아빠의 자부심엔 더욱 무게가 실렸죠. 작은 일이지만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아빠는 정년까지 일한 후 퇴사하셨어요. 그런 아빠의 은퇴 날엔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마음을 담아 저와 오빤 순금 명패를 제작해 선물로 드리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아빠를 직업과 사회적 위치로 은근히 무시하며 자신의 부모와 비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남도 아닌 제 남편이란 인간이었죠. 제 부모님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결국 그런 남편을 뻥 차버렸어요. 제 사연은 바로 그렇게 길지 않았던 10년간의 제 결혼 생활 이야기입니다. 부디 가볍고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인이 된 전 지방국립대를 졸업한 후 꽤 괜찮은 회사에 취업했어요.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지 좋고 연봉도 꽤 높은 강소기업이었죠.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 30대 초반엔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중에서도 꽤 큰 회사에 다니던 사람으로 대학도 서울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게다가 시부가 고위 공무원 출신인 분이라 집안도 꽤 넉넉했죠. 그런 좋은 조건을 가졌었지만 남편은 항상 겸손하고 잘난 척이라는 것도 몰랐었어요. 슬슬 결혼 얘기가 오가던 시절 카페에 있던 우린 예비 신혼부부인 듯한 옆 테이블 커플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투는 중이었는지 두 사람의 목소리가 워낙 컸거든요. 다툼의 주제는 양가 부모님의 용돈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럼 공평하게 결혼하면 나도 오빠처럼 우리 부모님 50만 원씩 드릴래. 야, 너희 아버진 지금 백수시잖아. 집도 별로 못 살고. 그러니까 집안 수준에 맞게 20만 원만 드려. 뭐? 20? 오빠 지금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 부모님이랑 차별하는 거야? 나도 오빠랑 똑같은 직장인인데 왜 우리 부모님은 20만 원만 드려? 우리 부모님 지금 무시해? 용돈도 수준에 맞게 받는 거지. 양가의 용돈 똑같이 드리는 건 오히려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야. 두 사람은 꽤나 오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싸웠습니다. 그때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며 말하더라고요. 저 남자 진짜 못됐다. 어떻게 돈 가지고 양가를 차별해?
부모님들 직업이 차이 나면 어떻고 집안 형편이 좀 기울면 무시해도 돼? 저런 인간은 사회에서 만나면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난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뻐기는 사람들. 고은이 넌 절대 걱정하지 마. 난 저런 사람 아니니까. 나 잘 알지? 연애 시절 내내 보아온 남편은 확실히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자신이나 시부를 자랑하거나 저희 집과 아빠를 무시한 적이 없었죠. 오히려 첫 인사를 드린 후엔 한 번씩 아빠께 연락을 드리며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정하고 됨됨이도 좋았던 남편과 전 나이 34세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도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도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화장품이 참 곱구나. 빈손으로 와도 된다니까. 왜 매번 선물을 사오니? 고맙다 우리 며느리. 비싼 것도 아닌데요 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요. 아니야. 선물의 가격이 뭐 중요하니. 날 생각해주는 그 마음 자체가 고마운 거지. 나도 너 좋아하는 게장 좀 넉넉히 담가놨거든. 이따 꼭 잊지 말고 싸가렴. 종호는 게장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나눠줄 필요도 없어. 너 다 먹어. 새언니, 그 게장 담그는데 이 시누이도 한몫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뻐해 주세요. 시끄러워. 집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조금 있으면 아파트 담장까지 넘겠어. 난 내 돈으로 산 내 아파트에서 집안 질서 무너지는 꼴 못 봐. 조용히 하고 당신은 내 물 좀 가져와. 에휴, 저 못돼 먹은 인간이 또 사람 잡네. 뭐라고? 당신 지금 하늘 같은 남편이 나한테 한 소리야? 당신이 누구 덕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줄 몰라? 다 고위 공무원까지 지낸 내 덕이야. 현아 넌 뭐해? 네 엄마가 안 움직이면 너라도 물 떠와야지. 내가 딸인 너도 힘들게 돈 벌어서 네 오빠만큼이나 공부시켜주고 키워줬는데 그럼 이 아빠를 하늘처럼 모셔야 할 거 아니야? 하지만 딱 한 사람, 시부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남편과 달리 시부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거만한 분이었거든요. 시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가족이 아닌 아랫사람 부리듯 물 가져와 밥 차려 등등 명령조로만 말을 하곤 했죠. 잘난 자신의 대를 이어갈 존재라며 제 남편에게만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면서요. 세아가 넌 여기 나랑 종호 옆에 와서 편하게 앉아 있으려무나. 우리 집안 대를 이어줄 귀한 몸인데 잘 대접받아야지. 그래도 결혼 초만 해도 시부는 나름 제게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달아 연년생 딸만 둘을 낳자 점점 제게 시큰둥해지더니 나중에 못마땅한 듯 시어머니와 시누이처럼 막대하려 들더라고요. 예, 넌 딸만 둘 낳은 애가 뭘 잘했다고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있어? 가서 설거지라도 해라. 애 둘 보느라 힘든 애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해요? 하는 거 하나 없는 당신이나 엉덩이 떼고 설거지나 해봐요. 예미야, 저 양반 말 신경 쓸 필요 없다. 아버지,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서요? 다 똑같은 소중한 제 애들인데 저희 집사람한테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만 오면 집사람한테 미안해 죽겠다고요. 다행히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그런 시부를 막아줬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듣고만 있진 않았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를 그렇게 타박하는 시부의 말을 그냥 듣고 있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제 할 말을 해버렸죠. 아버님, 제가 딸만 낳은 게 죄도 아니지만 왜 다 제 탓인 것 마냥 말씀하세요? 원래 자식 성별은 남자한테서 정해지는 거 모르세요? 아버님 말씀대로 아버님은 유식하시니까 저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 남편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자격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건, 에이, 요즘 여자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당신은 뭘 통쾌하다는 듯 웃고 있어? 가서 막걸리나 한 병 가져와. 속 타서 한 잔 마셔야겠으니까. 저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늘 제 편을 들어주고 제게 미안해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덕분에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런 두 사람 때문에 시부가 싫었어도 시댁에 가서 도리를 다했던 거죠. 그런데 결혼한 지 7년쯤 지났을 때부터 시부보다 더 제 속을 뒤집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원래 착하고 제 친정에도 잘하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악착 같은 노력 덕분에 그 큰 회사 내에서도 동기들보다 승진이 빨랐어요. 덕분에 남편은 40대 초반에 이미 부장을 달았었죠. 그런데 그렇게 회사에서 인정받고 성공 가도를 달리다 보니 점점 사람이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나 외출 좀 하고 올게. 어디 가는데? 맞춤 정장 가게 예약해놨어. 한 벌 더 맞추려고. 뭐? 당신 저번에도 300만 원이나 주고 맞춰왔잖아. 그것만큼은 안 비싸도 비싸긴 비싼 맞춤 정장이랑 백화점 정장이 벌써 몇 벌인데 그걸 또 맞춰? 게다가 당신 얼마 전엔 나한테 상의도 없이 멀쩡한 차 외제차로 바꿨잖아. 대체 왜 이래? 당신이 무슨 재벌이야? 이러다 우리 파산해. 작작 좀 사치 부려. 이건 품위유지비야. 당신 몰라? 우리 아버지 고위공무원 출신인 거. 내가 그런 좋은 집안 자제인데다 그 큰 회사 부장이기까지 한데 이 정도는 갖추고 다녀야 급에 맞지. 품위유지비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아, 잘됐다. 이참에 당신하고 애들도 같이 나가자. 가끔 외부 모임도 있는데 당신하고 애들은 옷차림이 너무 후줄근한 것 같아. 같이 가서 백화점 쇼핑 좀 같이 하고 오자. 당신이 한 달에 무슨 1,000만 원씩을 벌어? 아니, 만약 그렇다고 해도 이건 명백한 오보고 사치야. 당신하고 애들이 잘 갖추고 다니지 않으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중견기업 부장 정도는 대기업 직원도 아니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남들이 어떻게 보든 뭐가 중요해. 능력에 맞게 소비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우리가 후주근하게 뭐가 후주근해? 나도 나지만 나 우리 애들 아무거나 안 입혀서 내보내. 다 나름대로 브랜드이고 비싼 건 비싸. 그러니까 그 이상의 허세는 좀 그만 부려. 남편은 저와 애들의 외출복까지 간섭을 했습니다. 또한 공부를 잘해야 성공해서 좋은 집에 시집도 갈 수 있다며 그 어린애들에게 벌써부터 공부를 엄청 강요하더라고요. 너희들 TV 끄고 얼른 들어가. 주말에도 놀 생각도 하지 말고. 아빠가 훌륭한 사람 돼서 좋은 집에 시집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지? 저 어린애들한테 벌써 무슨 시집 타령이야. 그리고 공부를 하면 자기 인생 잘 살려고 하는 거지. 무슨 시집을 잘 가려고 공부를 해? 당신 왜 점점 아버님을 닮아가? 내가 전에 몰랐는데 이제 아버지가 왜 그렇게 집안 대를 운운하셨는지 알겠어. 이렇게 잘난 내 핏줄을 내 성을 물려줘서 남기고 싶은 게 바로 수컷 본능이라 이거야. 근데 우리 딸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사위라도 잘 들여서 위안을 삼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뭐 나만 좋자고 이래? 다 우리 애들도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애들이 잘 되길 바라면 공부만 강요하지 말고 좀 나가서 놀아부터 줘. 애들이 벌써부터 당신을 불편해한다고. 원래 가장은 다소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 거야. 그래야 집안 질서도 잡히지. 당신 아무것도 모르면서. 평소 일에만 매달리며 애들에겐 관심도 없으면서 자꾸 허울만 따지는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애들을 공부시키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옷도 깔끔하고 적당히 좋은 것들로 잘 사입히고 있는데 남편은 꼭 우리 수준 이상의 부자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게다가 천생 그런 법이 없던 남편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도 하기 시작했어요. 카페 직원분께 카드를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무리하게 건네기도 하고 자신이 떨어뜨린 음식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치워줘요 하는 명령조로 종업원 분께 말하기도 했죠. 식사하는데 거슬리니 최대한 빨리 말입니다. 여보, 당신 왜 그렇게 서비스직 분들에게 무례해. 그러지 좀 마. 내가 죄송해서 혼났네. 그게 그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일 아니야. 그런 대접 받기 싫었으면 나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어야지. 당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선 점점 퇴화하고 있는 거야. 전에 멀쩡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정신 좀 차려. 어느 날엔
남편이 부하 직원분들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출장 뷔페 음식을 배달받아 대접을 했죠. 직접 음식을 하면 좋았겠지만 저도 회사 일이 바빴거든요. 근데 남편은 오히려 좋아하며 이렇게 거들먹거리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집밥 먹기 싫을 때마다 종종 불러다 먹는 업체야. 음식 맛 괜찮으니까 많이들 먹고 가. 와, 출장 뷔페를요? 되게 비싸지 않나요? 이 정도야 뭐,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일상이지. 난생 처음 주문해보는 곳이었건만 참 허세도 가지가지 한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보니 밖에서 서비스직 직원들을 대하던 것처럼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강압적이고 거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야, 박주임, 물 좀 떠와. 나 물잔 빈지 오랜데 신경 제대로 안 써? 그리고 어이, 김대리. 지금 내가 노래 불렀는데 박수를 그렇게밖에 못 쳐? 내가 앞으로 야근 파티 한번 열어줘? 아, 아닙니다. 와, 부장님 멋지세요. 어이, 안 과장. 내가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 주는데 말이야. 회사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회사 생활은 정치 그 자체야.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나봐. 일도 잘했지만 사바사바를 잘해서 이렇게 일찍 부장 자리에도 올랐잖아. 내 동기들은 만년 과장도 있고 벌써 나가 떨어진 것들도 있는데 나 같은 능력 있는 상사 만나기 힘들어. 앞으로 나한테 잘 보여. 앞으로 내가 부르면 제깍제깍 주말에도 달려나오고 요즘 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알지? 네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허, 허리도 안 숙여? 90도로 숙여서 인사해야지. 정말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평소에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상상이 갔죠. 직원들의 표정을 보니 딱 봐도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온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눈치를 보며 제게까지 굽신굽신하는데 너무 죄송한 나머지 저는 그분들께 집에 있던 남편의 비싼 술을 한 병씩 전부 선물로 들려보내드렸습니다. 나중에 남편은 저에게 난리를 쳤지만 지지 않고 그런 남편에게 소리를 빽 질러버렸죠. 시끄러워. 그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당신 때문에 힘들겠어. 마음 같아선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또 사과드리고 싶어. 고작 그런 술 한 병에 내 미안한 마음은 다 담을 수도 없었다고. 제발 나 좀 부끄럽게 만들지 좀 마. 아무리 제가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도 남편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권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은 이젠 집에서도 저와 애들을 자기 부하 직원처럼 대했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더니 어느새 남편은 딱 시부처럼 변해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해, 저거 가져와. 다들 내 덕분에 호강하고 사는 줄 알아. 내 말에 토달지도 마. 하는 말을 달고 살면서요. 게다가 남편은 저를 연예인들과 비교까지 해대더라고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부잣집 여자랑 결혼하는지 알겠더라. 그 사람들은 자기 관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잖아. TV에 나오는 저 연예인 좀 봐. 누가 저 사람을 40대라고 믿겠어? 와, 저게 어떻게 40대 여자 몸매야? 그에 비해 당신은 그 뱃살 좀 어떻게 해봐. 또 얼굴에 그 잡티들은 다 어쩔 거야?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참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매번 똑같이 응수해줬어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못난 사람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인신공격을 당하니 이 성질머리가 도저히 잠재워지지 않더라고요. 와, 저 배우 아저씨는 저 연세에도 머리숱이 엄청 많으시네. 술도 많이 드신다는데 대체 비결이 뭐지? 와, 저 뱃살 하나도 없으신 것 좀 봐. 너무 멋지다. 이래서 요새 남자들도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건가 봐. 아휴, 저분 아내분이 참 부럽네. 내 남편은 머리숱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훌훌 날아가고 배는 뒷동상만 한데. 아휴, 내 팔자야. 뭐? 바람 앞에 촛불? 뒷동산? 당신 그거 100만 명이나 되는 탈모인 그리고 비만인에 대한 모독이야. 그러는 당신은 5천만 명이나 되는 아줌마들 모독한 거나 마찬가지야. 누가 탈모랑 비만 있는 분들이 못났대? 나도 머리숱 빠지고 있고 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 애초에 놀림거리도 아니고 누구랑 비교할 만한 주제도 아니야. 그냥 당신한테 역지사지 해주려고 예를 든 거지. 이 내로남불 만땅인 인간아. 남편은 제 말에 할 말이 없었는지 시근덕대기만 했습니다. 이기지도 못할 거 남편은 매번 그렇게 저를 비교질하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잘났으니 바라는 게 많은 거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달랐어요. 남편은 자신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위만 쳐다보며 괜한 자격지심과 부러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랬으니 자꾸만 가지지 못한 걸 동경하며 그들을 따라하려고 애쓰고 만만한 다른 사람들 무시하며 우월함을 느끼려고 길을 쓴 것 같았죠.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자꾸 저뿐 아니라 애들에게까지 스트레스를 주는 남편에게 저는 점점 진절머리가 나고 있었어요. 꼭 바람이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왜 많은 부부가 못 견디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지 절실히 공감하게 됐죠. 게다가 날이 갈수록 꼬장꼬장해지며 우리 딸들도 영 못마땅해 하는 시부까지 더해지니 제 결혼 생활에 너무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래도 딸들을 아빠 없는 애들 만드는 것보단 참고 사는 게 낫겠지 싶어 저는 꾹 참고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인내심은 점점 저희 친정까지 귀찮아하던 남편을 보며 바닥이 나고 있었죠. 처음엔 친정에 잘하던 남편은 사람이 변하면서부터 친정에 가는 것도 귀찮아하더군요. 여보, 일어나 좀. 오늘 친정 가기로 한 거 잊었어? 벌써 해가 중천이야. 엄마 아빠 다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왜 오늘 일이 있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그냥 당신하고 애들만 가. 나 너무 피곤해. 내가 늦게 들어오고 싶어서 왔어? 거래처 접대 있었다고 했잖아. 중요한 자리라 내가 직접 갔어야 했다고. 왜 그놈의 중요한 술자리, 중요한 회사 일은 친정 갈 때만 있는데? 내가 당신 귀찮아서 그러는 거 모를 것 같아? 아휴, 이 웬수야. 시댁에 가는 날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하고 있었으면서 남편은 친정에 가는 날이면 온갖 핑계를 다 대며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빠지지 못하고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친정 식구들을 만나는 날에도 남편은 늘 동태눈깔이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말을 걸어도 설렁설렁, 저희 오빠가 말을 걸어도 설렁설렁이었죠. 기분이 묘하게 나쁘지만 딱 집어서 화를 내기엔 애매한 정도로 말입니다. 때문에 서운해는 해도 저희 부모님은 변한 남편에게 따로 뭐라고는 못하셨어요. 늘 대신 화가 나서 집에 와서 따지던 건 저였죠. 당신 우리 부모님이 우스워? 왜 뭐든 그렇게 귀찮다는 듯이 단답으로 대답하는 거야? 아빠가 얼마나 무안해 하시는지 못 봤어? 나도 최선을 다한 거야. 가족이 됐으니까 편해질 수도 있지. 언제까지 각 잡고 사바사바 하듯 굴어야 돼? 사바사바? 당신 부모님한테 안 그러잖아. 우리 부모님이야. 내 부모님이니까 대화하기 편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지. 내가 자주 뵙지도 않은 장인 장모님이랑 할 말이 뭐가 있겠어. 웃으면서 잘 다녀오고 선물도 드렸잖아. 그럼 된 거지. 나 정도로 바쁘고 큰일 하는 사람이 사위로서 그 정도 하는 것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누가 보면 뭐 정치라도 하는 사람인 줄 알겠네. 아주 위인납셨어. 남편의 하는 행동과 말만 들어보면 무슨 중대한 나란 일이라도 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10년째쯤 되자 저는 이 결혼 생활에 완전히 지쳤어요. 더 이상 내가 알던 예전의 남편은 없고 그냥 시부 주니어랑 사는 것 같았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인 늘 제게 미안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그 사실이 결혼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죠. 그리고 결혼 후 10년이 지났던 해 아빠 생신날 그런 남편에게 밑바닥만큼 남아있던 정, 아니 의리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오늘 장인어른 생신 모임에 난 못 가겠다. 뭐? 갑자기 또 왜? 오늘은 진짜 중요한 회사 일이 터졌어. 나도 일어나서 연락 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급하게 회사 가봐야 하니까 애들만 데리고 다녀와.
당시 우린 아빠 생신을 맞아 오빠네 부부와 함께 주말에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 남편은 급한 회사 일이 생겼다며 약속 펑크를 내더라고요. 서운해하실 아빠를 생각하면 속상했지만 중요한 일이라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전 애들만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갔죠. 역시나 아빠는 서운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임서방이 바쁘기는 많이 바쁜가 보구나. 처가 식구들이랑 만날 때마다 일이 생기는 걸 보면. 물론 정말 일이 있을 때도 있었겠지만 저처럼 부모님도 남편이 핑계를 대고 오지 않은 적도 있었다는 걸 아셨나 보더군요. 그런데 덧붙여진 아빠의 말씀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2만 원은 뭐냐? 2만 원이요? 임서방이 어젯밤에 갔다부터 아무 말도 없이 2만 원을 보냈던데 설마 그게 내 생일 선물이냐? 솔직히 임서방 너무 많이 변한 것 같다.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못 가게 돼서 죄송하다. 생신 축하드린다. 뭐 이런 문자라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말도 없이 2만 원만 보내는 게 이게 경우에 맞는 일이니? 아빠는 한숨을 쉬며 그동안 속에 쌓여있던 서운함을 토로하셨어요. 엄마, 오빠, 새언니의 표정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았죠. 저는 면목 없어하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당신, 아빠한테 보내드린 그 2만 원 뭐야? 잘못 보낸 거야? 아, 그거 케이크라도 사드시라고 보내드린 건데. 생신 선물이야. 뭐라고? 생신 선물을 축하드린다는 연락도 한 통 없이 고작 2만 원을 보내드린 거야? 당신 지금 우리 아빠 무시해? 아니 꼭 문자를 해야 돼? 입금자 이름에 내 이름 떴을 거 아니야. 그럼 사이가 선물로 보내드린 거라고 어련히 아시겠지? 왜? 그거 가지고 삐지셨어? 삐져? 장인어른한테 삐진다가 뭐야? 당신이 사람이야? 아무리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해도 그렇지. 못 왔으면 죄송하다. 그리고 축하드린다. 하는 연락이라도 드리던가. 사람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2만 원이 뭐야? 2만 원이. 그럼 어떡해? 바쁜데. 그리고 2만 원 벌기가 뭐 쉬운 줄 알아?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아이 몰라. 나 바빠. 끊어. 듣기도 싫고 귀찮다는 티를 팍팍 내며 남편은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남편에게 크게 화가 났지만 우선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저는 애써 웃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곤 아빠의 기분을 풀어드리려 최선을 다해 노력했죠. 따로 준비해간 용돈도 드리고 생신 축하 노래도 아이들과 조카들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불러드렸어요. 하지만 아빠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으셨기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뒤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남편과 냉전 상태에 돌입했어요. 뭘 잘했다고 남편 또한 저를 따라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 생신으로부터 며칠 뒤 저는 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어버렸습니다. 얘 고은아, 네 남편 요새 골프 쳐? 어? 어, 무슨 비즈니스 스포츠라나 뭐라나 열심히 치러 다니더라고. 네 남편도 골프 친다고 했지? 어, 안 그래도 내 남편이 저번 토요일에 네 남편을 골프장에서 봤다고 말해줘서 너한테 전화해 본 거야. 스치듯이 보기도 했고 그땐 우리 남편도 일행이 있어서 인사는 따로 안 했대. 다 같이 본 지 몇 년이나 돼서 어색하기도 했고 말이야. 확실히 네 남편이 맞았다던데? 줄무늬 니트에 흰색 바지 입고 있었대. 그땐 정신없어서 깜빡했다가 오늘 생각나서 나한테 말해준 모양이더라고. 기억하시죠? 제 결혼식 때 축가까지 불러줬다던 중학교 친구요. 서로 사는 게 바빠지며 근래엔 모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린 제 신혼 초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쯤은 모임 친구들과 다 같이 부부 동반 모임을 가졌었어요. 때문에 남편 얼굴을 알던 친구 남편이 아빠의 생신 기념 식사 약속에 있던 날 골프장에서 남편을 봤다고 했다더라고요. 옷차림을 들어보니 헷갈릴 것도 없이 딱 그날인 토요일이 맞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거짓말을 하고 골프를 치러 갔던 거죠.
당신 회사에 일 있다고 아빠 생신 식사에 빠진 날 회사가 아니라 골프장 갔었다며? 왜 거짓말했어? 그렇게 우리 친정 행사엔 참석하기도 귀찮고 싫었니? 이래도 우리 아빠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났던 전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미친 듯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황하며 변명부터 늘어놓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그거 사업상 꼭 필요한 골프 자리였어. 거짓말은 아니야. 당신이 무슨 회사 임원이라도 돼? 일개 부장이 무슨 사업상 필요한 골프 자리가 있어? 그것도 미리 약속된 것도 아니고 주말 당일 아침에 그렇게 중요한 골프 약속이 생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몰라. 어차피 다 지난 일 가지고 웬 시비야? 시비? 와, 찔리니까 또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것 좀 봐. 애초에 당신이 거짓말하고 친정행사에 빠진 게 문제지. 안 그래도 아무 연락도 없이 꼴랑 2만 원 보내드린 걸로 핫딱지나 돌아가시겠는데. 당신 거짓말까지 안 지금 내가 화가 안 나고 배기겠어? 아유, 알았어. 다음에 꼭 안 빠지고 선물도 2만 원 말고 한 5만 원쯤 드리면 되지. 제발 그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 좀 그만 들들 볶아. 뭐? 별것도 아닌 일? 당신 입장 바꿔서 내가 아버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당신 같으면 화가 안 나겠어? 안 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그만 좀 해. 나 피곤하다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저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남편에게 역지사지 입장까지 들먹이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않더라고요. 남편은 평소 시댁에 잘하던 제가 설마 진짜로 자신과 똑같이 행동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나 보더군요. 그때 저는 이미 남편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고 이 결혼을 더 이상 이어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친정아빠 생신으로부터 딱 24일 뒤가 생신이었던 시부가 웬일로 제게 직접 전화를 걸더니 이러는 겁니다. 내가 내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경우 있는 며느리들은 시부모 생일 때 직접 잔치상을 차린다는구나. 그러니까 애미 너도 이번 내 생일부턴 회사에 휴가 쓰고 직접 와서 생일상 차려라. 아들도 못 낳고 잘난 거 하나 없는 널 이만큼 며느리로 인정해주는 내가 고맙지? 네 손맛이 얼마나 좋은지 어디 한번 두고 보마.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 제 생일, 하다못해 애들 생일 때도 기집애라며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준 적 없는 분이 갑자기 잔치상이라뇨. 그리고 그때 하필 옆에 있던 남편은 놀라기는커녕 이런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직원들 초대했을 때 부른 출장 뷔페 음식들 기억하지? 딱 그 메뉴들로 차리면 되겠네. 힘들면 어머니랑 내 동생한테 도와달라고 해. 잘 차려봐. 이번 기회에 딸만 낳았다고 못마땅해 하신 우리 아버지께 인정받으면 좋잖아.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이제 목청 높이기도 귀찮아 저는 대꾸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그 말도 안 되는 생신상은 차려드릴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인 시부의 생신 전날 저도 남편처럼 시부에게 딱 2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자 잠시 뒤 시부가 전화를 걸어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생신 선물이요. 뭐? 이 2만 원이? 너 내가 생일상 차리라고 했다고 선물은 이 푼돈으로 퉁치려는 거냐? 아니요. 생신상도 안 차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출장 뷔페 불러서 잔치상을 차리셔도 되고 아니면 케이크 사드셔도 돼요. 뭐? 네가 직접 와서 차리라니까 무슨 뷔페를 불러? 너 지금 장난치냐? 이 시애비가 우스워? 죄송한데 전 저희 부모님께도 못 차려드렸던 잔치상 저를 무슨 식모 아니면 애 낳는 부속품 정도로 취급하는 아버님께 못 차려드리겠어요. 그리고 그 2만 원이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난 것 하나 없는 며느리인 제 수준에 드릴 수 있는 딱 맞는 금액인 것 같네요. 전 일하느라 바빠서요. 이만 끊을게요. 어차피 곧 회의에 들어가야 했던지라 저는 휴대폰 너머로 쌍욕을 퍼붓던 시부의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렸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시부는 정말 제게
쌍시옷이니 짐승의 자식이니 하는 욕설을 내뱉었는데 그걸 굳이 들어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어른이라도 저도 더 이상 존중해주지 않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날 저보다 조금 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은 신발을 벗자마자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나 아까 아버지한테 전화 받고 기절할 뻔했어.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어디서 며느리가 버르장머리 없이 시아버지한테 그딴 말을 짓거려? 그리고 2만 원? 지금 장난해? 왜 화내?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똑같이 해도 그러려니 할 거라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청소부 출신인 장인어른이랑 우리 아버지랑 똑같이 대우하는 게 비교가 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무려 고위 공무원 출신이야.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는데 큰 기여를 한 숨은 공신. 그런 분이면 급에 맞게 대우를 해드려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여튼 없는 것들 있고 더 자격지심 부리지. 왜 당신은 해도 되고 나는 하면 안 돼? 이 내로남불 덩어리야. 그리고 뭐 자격지심?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건 오히려 당신이야. 내가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쳤다고? 당신 나 몰라? 나 고위직 공무원 출신 집안 아들의 중견기업 부장이야. 그런 내가 왜? 그렇게 줄줄이 자기 배경을 언급 못해서 안달인 것부터가 자존심이 바닥이란 증거야. 현재 만족 못하고 더 위만 바라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증거. 그러니까 주제에도 안 맞는 비싼 명품만 찾아다니고 나랑 애들도 보여주기 식으로 못 포장해서 안달이지. 진짜 부자들 따라하려고. 그런데 그 급은 안 되고 대접은 또 받고 싶으니까 서비스직 분들, 부하 직원들한테 갑질이나 해대는 거잖아. 진짜 품이 있는 사람들은 그에 걸맞게 사람들한테 더 예의를 갖추고 잘하는 거야. 속부터 꽉꽉 차 있으니까. 속은 텅 비었으면서 겉에만 금칠하기 바쁜 당신하고 다르게. 전곡을 찔렸는지 남편은 제 말에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눈알만 대굴대굴 굴렸어요. 그러더니 결국 저를 이겨먹을 말을 찾지 못한 건지 버럭하며 화제를 바꾸려고 들더라고요. 아무튼 당신 행동은 며느리로서 큰 잘못이야. 당장 내일 우리 아버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려. 새벽부터 장 봐서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내가 왜? 당신 진짜 웃긴다. 예전에 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 당신은 직업 배경으로 사람 비교하는 인간들이 제일 싫다며.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라며. 근데 당신이 지금 딱 그런 인간이 됐네. 당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난 당신하고 진즉 결혼도 안 했을 거야. 뭐라고?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야. 당신이 나 아니었으면 어디 가서 부장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겠어? 그놈의 부장 사모님 소리 좀 그만해. 누가 그딴 소리 듣고 싶었대? 난 회사원 바꿔온, 우리 두 딸 엄마 바꿔온. 그런 나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자부심 느끼고 만족해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모님이라고 해주면 뭐래? 정작 남편인 당신이 날 무수리, 자기 부속금 취급하는데. 우리 애들도 당신 싫어해. 맨날 명령하거나 윽박지르기나 하고 말도 안 통한다면서. 그 어린애들이. 그럼 아들도 아닌 남의 집 귀신 될 애들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공부시켜주고 키워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당신 여태 우리 애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키웠어? 진짜 어쩜 그렇게 당신 아버지랑 똑같이 변했니? 당신은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애들이 당신 말처럼 당신한테 고마워할 일도 없을 거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거든. 난 날 하인대하듯 하면서 나랑 우리 애들 괴롭히고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한 인간이랑 더는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아버님한테 며느리 도리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애초에 그게 며느리 도리도 아니지만. 이혼? 이혼이라고? 저는 드디어 그 왼수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말인지 남편은 무지하게 당황하더군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방을 더 날렸어요. 그래, 이혼.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이 나라 키우는데 기여한 숨은 공신이라고?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본데 당신 아버지 불명예스럽게 파면당했다며?
뒷돈을 그렇게 받아먹다가 들통나서. 그래도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 민망할까봐 내가 입 꾹 닫고 있었는데 보자 보자 하니까 두 부자가 진짜 꼴불견이 따로 없어. 뭐? 그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당신하고 예전에 다 같이 술 마실 때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직접 얘기해줬으니까 알지. 아버님이 하도 거들먹거리고 집안 여자들을 계속 무시하니까 당신 아버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한숨 쉬면서, 당신은 하도 술에 취해서 다음날에 기억도 못했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애들 고모부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잘난 척할 때마다 아가씨랑 어머님이 나랑 당신 매지한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언제지?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을 하든 못하든 사실은 사실이잖아. 난 고위 공무원이면서 뒤에서 비리나 저지르고 다닌 당신 아버지보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어도 우리 아빠가 훨씬 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 깨끗한 이 나라를 위해 새벽까지 거리를 청소하고 사신 우리 아빠가. 그런데 감히 그런 우리 아빠를 모욕하고도 나랑 살 수 있을 줄 알았니? 자, 여기 당장 찍어. 뭘? 도장. 난 이미 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니까 당신도 찍으라고. 넌 영원히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저는 얼른 안방으로 달려가 미리 준비해놨던 이혼 서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곤 남편의 얼굴에 냅다 던져버렸죠. 저는 그렇게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부까지 제 속을 긁어대니 그동안 당했던 것에 대해 그렇게라도 복수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후 그동안 그렇게 저를 우습게 알던 남편은 막상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굴더군요. 그렇게 보는 눈을 신경 쓰던 사람이었으니 이혼 당하기가 너무 창피했나 보더라고요. 이게 뭐야? 목걸이야, 여보. 내가 부하 여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젊은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의 디자인이래.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난 나랑 상관없는 사람한텐 선물 같은 거 받지도 말자는 주의라. 난 이제 당신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게 될 텐데 이런 선물을 왜 받아? 가져가. 남편은 갑자기 제게 꽃다발이며 목걸이며 하는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전부 받지 않았더니 심지어 친정으로 부모님 선물까지 보냈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남편에게 영영 마음이 돌아선 저와 친정 부모님은 그 선물을 고스란히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울상을 지으며 화를 냈어요. 내 정성이고 마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우리 부모님 댁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어? 이제 우리 부모님은 당신 장인 장모도 아닌데 왜 우리 부모님이 당신 선물을 받아?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당신 아버지한테나 드리라고 내가 친절하게 당신 부모님 댁으로 보낸 거야. 헛수고하지 마. 이미 버스 떠났어. 있을 때나 잘하지. 웬 뒷부? 그러다 화가 통하지 않으니 이젠 또 울먹이며 애원을 하더군요. 여보,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이혼하면 무슨 망신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 우리 회사 직원들은 다 내가 집안 꽉 잡고 사는 줄 아는데 이혼당한 거 알면 다들 날 얼마나 비웃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미 그 사람들은 당신 이혼하지 않았어도 속으로 참 못난 인간이라고 비웃고 있을 거니까. 부장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래. 인성이 덜 됐는데. 난 당신 참을 만큼 참아줬고 이미 내 마음은 당신 옆이 아니라 저기 저 멀리 날아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한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아, 양육권엔 애들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알지? 어차피 나도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 육아 참여도에 대한 증거 들이밀면 당신은 나한테 양육권 넘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애들이랑 나 포기해. 여보,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나 진짜로 버릴 거야? 그럴 거야. 저번에도 말했지? 다정한 말 한마디도 잘 안 해주는 당신,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우린 이제 당신한테 부하 직원 취급도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당신 주제 파악하고 당신 부하 직원들한테 잘 좀 해. 지금이야 당신한테 굽신거리지. 나중에 나이 들어봐.
누가 당신한테 안부나 한번 묻고 살 것 같아? 나중에 주위에 아무도 안 낳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려. 이게 그래도 10년을 같이 살았던 당신 전 아내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충고야. 결국 제 뜻대로 얼마 안 가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버텨봤자 수가 없으니 자포자기하듯 이혼을 받아들여야 했죠. 저는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받고 애들과 함께 친정에 들어와 살게 됐어요. 또한 남편은 다달이 저에게 애들 양육비도 지급하게 됐습니다. 저도 저지만 지금 저희 애들은 마음껏 해방감에 젖어 행복해하고 있어요. 아빠랑 따로 살게 돼서 우리 진짜 너무 좋아, 엄마. 맨날 공부하라고 방 밖으로도 못 나오게 하는 사람도 없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람도 없잖아.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도 안 뵈러 가도 되고 나랑 언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사는 것도 너무 좋아. 할아버지랑 다르게 두 분은 우릴 완전히 예뻐해 주시잖아. 이것 봐라 엄마. 외할아버지가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나 용돈도 주셨다? 외할아버지 최고. 아빠 할아버지를 안 보고 살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는 애들을 보니 한편으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같은 마음인지 저희 애들에게 전보다 훨씬 잘해주곤 하세요. 저는 앞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저희 부모님께 더욱 정성껏 효도하며 좋은 딸 그리고 좋은 엄마로 살아가려고 해요. 새언니, 이혼 축하해요. 아무리 제 오빠라지만 그 인간은 이혼 당해도 싸요. 그래도 우린 제법 친한 사이였으니까 가끔이나마 연락하고 지내기예요. 가끔 만나서 저희 오빠나 저희 아빠 뒷담 화나 실컷 하자고요. 꼭 우리 예쁜 조카들이랑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동안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내가 애미로서 아들을 참 잘못 키웠다. 그래서 너한테 참 미안했었어. 우리 아들하고 네 시애비 참고 사느라 고생 많았다, 애미야. 저기, 혹시 너만 괜찮으면 내가 가끔이나마 우리 손녀들 한 번씩 보고 살 수 있겠니? 당연하죠, 어머님. 애들이 할아버지 무서워해도 할머니 많이 좋아했었잖아요. 가끔씩 밖에서 애들 보여드릴게요. 아가씨도 그때 같이 만나 뵈면 되겠네요. 이혼으로 인해 딱 하나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그건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이별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이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저와 아이들의 행복을 빌어주었죠. 저 또한 그 집의 두 남자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주었어요. 그렇게 지금 전 결국 시부와 똑같은 사람으로 변해버린 전 남편과 남남이 되어 제2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결과를 얻어내는 건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공한 나 자신에 너무 취해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일은 자신의 노력을 두 배로 반감시키는 일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니까요. 만약 사회적 성공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진짜 중요한 사람 됨됨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꼴 아니겠어요? 진짜 자신의 급을 높이는 방법은 내 인생만큼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것임을 제 전 남편과 전 시부 같은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